이번 시간에는 상세 페이지, 광고 예산, 광고 최적화, 이 사각관계, 이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관계를 조금 더 파헤쳐 볼까 합니다. 제가 만들었던 성공 사례 케이스 하나 보시죠. 자, 이게 이제 카페24 실 매출이고요. 7월 마지막 주에 론칭한 브랜드입니다. 7월 말에 론칭해서 2주일 만에 손익분기점을 찍고 5주일 만에 로아스 600%를 달성했습니다. 사실 700%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한 소리겠지만은 정말 철저한 준비 끝에 진행을 하였고요. 지금부터 이제 모든 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적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최적화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앞서 광고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최적화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광고 최적화라는 뜻도 있지만 일단 최적화라는 것 자체가 가장 알맞은 상황으로 맞춰준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최대의 매출이 나오게끔 수많은 요소들이 최적화가 되어야겠죠. 그랬을 때 제가 뽑은 세 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광고 전략입니다. 광고 전략이라는 거는 이제 내가 수많은 이제 광고 컨텐츠가 있어도 어떻게 어떠한 타겟층한테 노출을 시켜고 어떠한 전략을 수립하고 어떻게 효율이 잘 나오면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 이런 전략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광고 소재, 광고에 쓰이게 될 동영상이나 이미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광고 소재이고요. 세 번째가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매출을 증대하는 그런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태워서 유입을 시키는 경우가 바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세 페이지죠. 광고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이제 구매를 시킬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가 상세 페이지겠죠. 상세 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를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모든 거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광고 예산이죠. 사실 이 권력가가 광고 예산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사각관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제 광고든 이제 광고 소재든 상세 페이지는 데이터를 쌓으면서 이 세 가지를 최적화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최적화시킬 수 있는 데에는 당연히 데이터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광고 예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본인이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를 파악을 먼저 해봐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광고 전략이든 광고 소재든 상세 페이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최적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라는 단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히 판매 실적을 뜻하는 겁니다. 광고 예산을 많이 쓰면 노출량이 당연히 많아질 거예요. 노출이 많다는 뜻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하루에 1만원 쓰는 곳과 이제 50만원 쓰는 곳, 당연히 50만원 쓰는 곳이 구매가 더 많을 거고 구매가 많다는 뜻은 그만큼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이제 상세 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주의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무조건 PC 버전으로 제대로 보시는 게 아니라 모바일 중심의 상세 페이지가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매자들의 90% 이상이 모바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점점 모바일 중심으로 무조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응형 상세 페이지는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건데요. PC 버전에서는 PC에 맞게끔 보여지고 모바일에서는 모바일 환경에 맞게끔 보여지는 것을 반응형 상세 페이지라고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로딩 속도도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페이지 로딩 속도를 굉장히 간과하시죠. 왜냐면은 대한민국 인터넷 속도가 이제 세계 최강이니까요. 페이지 로딩 속도는 크게 다룰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를 만드실 때 이제 많은 글귀보다는 이미지, GIF 위주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비자들은 안 읽어요. 제일 큼지막하고 사진 부분, 타이틀, 후기 이런 부분 위주로만 읽습니다. 제품의 특장점이 상세 페이지에 잘 표현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말 상세 페이지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독성입니다. PC에서 이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작업을 하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폰트 크기라던가 가독성이 이 PC 위주로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 구매자들은 모바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PC가 아닌 이제 모바일 중심의 페이지로 보셔야 되고 모바일에서 또 가독성이 괜찮은지를 지속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네이버 페이 버튼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주세요. 네이버 페이 버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한다고 바로 띡 하고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이버 쪽에다가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며칠 정도가 한 3, 4일 정도가 걸릴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브랜드 론칭을 하시기 전에 네이버 페이 버튼은 꼭 삽입을 해주시고요.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없다면은 네이버 페이 버튼은 꼭 달아주시기 바랄게요. 네이버 페이 버튼을 달은 순간 주 구매자들의 한 5, 60% 정도가 네이버 페이로 구매를 하시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네이버 페이 버튼이랑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게 될 구매 경로 간소화 부분을 같이 이제 엮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네이버 페이 버튼이 왜 중요하냐면은 소비자들이 네이버 페이를 많이 쓰기 때문이에요. 네이버 페이를 왜 많이 쓸까요? 구매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네이버 페이를 쓰는 사람들은 네이버에다가 본인의 도착 주소지라던가
결제 수단을 이미 다 저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클릭 두세 번만으로도 주문을 다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이런 네이버페이가 활성화되지 않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 구매 경로가 있다 하더라도 성함부터 주소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또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네이버페이 버튼을 훨씬 더 선호하는 거고요. 가면 갈수록 구매 경로는 간소화되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회원가에 유도하시려고 구매 경로를 되게 복잡하게 만드신 경우도 간혹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판매자 입장이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 꼭 생각을 해주시기 바랄게요. 그럼 여기서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나는 회원도 유치하고 싶고 나만의 이제 충성 고객을 만들고 싶은데 네이버 페이를 쓰게 되면은 이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이후에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상세 페이지에서 PC 버전으로 모바일 버전 상세 페이지 보기를 말씀드릴 거예요. 크롬으로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자,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F12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먼트라는 거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핸드폰 아이콘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파란색으로 조금 표시가 되어 있죠. 클릭을 해보시면은 왼쪽 스크린 중앙을 보시면은 원하는 핸드폰 기종으로 상세 페이지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굳이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키실 필요 없이 PC에서도 이렇게 모바일 버전 상세 페이지가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맥북 같은 경우에는 크롬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를 클릭해 주시고요. 크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정 아이콘이 있죠. 그리고 도구 더보기에서 개발자 도구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럼 윈도우랑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왼쪽에 있는 핸드폰 아이콘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원하는 핸드폰 기종으로 상세 페이지가 모바일 버전에서는 어떻게 노출되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광고 소재, 광고에 쓰이게 될 컨텐츠 부분인데요. 벤치마킹은 필수입니다. 필수. 기획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획이라는 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만이 꼭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현재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벤치마킹 하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광고를 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를 얻으시고 이 아이디어를 토대로 우리 제품에도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가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제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광고를 하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6강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광고 소재는 제가 생각했을 때 광고를 돌릴 때 70% 정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반박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광고 컨텐츠가 뭐 99%나 중요하다. 광고 컨텐츠가 전부 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70% 중요하다고 보고요. 광고 소재가 정말 컨텐츠가 중요해지는 것도 사실이긴 하지만은 이 컨텐츠를 어떠한 사람들에게 태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전략을 세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70%를 광고 소재 중요도로 표시를 했습니다. 나머지 30%는 광고 전략인데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동영상이랑 흔히들 바이럴 영상이라고 칭하시죠. 그것과 카드뉴스 그리고 이미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제품의 이제 특장점이 보여지는 소재가 좋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제품 이미지, 제품 컷 위주로만 딸락 한 장짜리 이미지로만 준비를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개발자, 유통자의 입장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으로 보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이 제품 사진을 딱 보여줬을 때 이 제품이 뭐지? 궁금하다. 사이트 들어가서 봐볼까? 이게 아니라 뭐야? 하고 넘기는 경우가 90% 이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이라던가 소비자들이 현재 갖고 있는 그런 공통적인 문제를 우리 제품이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이미지나 영상으로 표현하는 게 좋죠. 이 자세한 내용은 24강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꼭 하시면서 본인이 보셨을 때 정말 재밌고 내가 소비자라도 이 광고는 좀 혹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스크랩을 통해서 자료들을 수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앞서 광고 소재가 70% 정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광고 전략 30% 부분입니다. 광고 소재라는 것은 요리에 쓰이게 될 재료들이라고 생각하고요. 광고 전략이라는 것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재료가 있으면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훌륭한 요리가 나오겠죠. 그리고 감당이 가능한 마케팅 예산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사실상 제가 하고 있는 이 온라인 강의 자체가 이 광고 전략 30%에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재료들, 이 요리 재료들, 즉 광고
광고 소재가 준비가 안 되었다면 당장 광고 하시는 것을 비추천드립니다. 빨리 반응을 보고 싶어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돈 낭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본인 제품이 지금의 대한민국 시장 판도를 뒤엎을 만한 상품 혹은 정말 특이한 제품, 획기적인 제품이라면 바로 진행을 해보셔도 좋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레드오션의 시장 그런 제품들, 화장품, 의류 이런 쪽이라면 어느 정도 재료들이 준비될 때까지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케팅 예산은 곧 투자 비용입니다. 계속 설명드리지만은 마케팅 예산을 쓰면서 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되고, 확보된 데이터를 가지고 최적화를 시키는 게 궁극적으로 광고 효율을 높이는 단계인데요. 이 마케팅 예산도 결국에는 데이터 수집하기 위한 투자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케팅 예산을 까워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권장하는 최소 하루 광고 예산,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제품 판매가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그런 광고 예산은 제품 판매가를 권장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즉 제가 10만원짜리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 광고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만원을 마케팅비로 쓰시는 거, 2만원짜리 제품 판매하신다 그러면 하루에 2만원 정도는 최소로 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제가 기준치를 최소 예산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왜 해드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제품을 팔면은 나름 저관여 제품이겠죠. 100만원짜리 제품을 팔면은 고관여 제품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제품을 파는데 하루 광고 만원을 태워서 구매가 나오길 바란다면은 정말 욕심이겠죠. 언제 노출시켜서 언제 데이터 쌓고 언제 최적화시킬 예정인지 좀 의문입니다.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획기적이고 지금 세상에 없는 그런 파급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이 제품들은 조금만 광고를 태워서 입소문만 나게 해도 광고비 많이 안 써도 많이 팔릴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친구들 태그하고 와 이 제품 봐 대박 막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이 바이럴 광고 효과를 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 예산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준치를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를 이제 그래프화를 시킨 건데요. 예산이 많이 쓰면 쓸수록 데이터가 쌓이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데이터 쌓이는 속도가 빨라진다면은 광고 최적화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결론은 돈을 많이 쓰면은 광고 최적화가 빠른 거는 당연한 거예요. 반대로 조금씩만 쓰게 되면은 그만큼 최적화 속도도 느리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